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는 새 신부 30살 여자입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하기도 하고 1인 가정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30살이 된 올해 결혼을 하면서 신부가 참 어리단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은 직장은 어쩌냐, 앞으로 일은 어쩌냐며 왜 그리 일찍 결혼하냐는 소리를 한마디씩 했고, 결혼을 하고 나니 사촌들이나 특히 남편 쪽 시가 어른들께서 참 어린 신부가 들어왔다며 저를 애마냥 대하셨어요. 정말 결혼이란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편한테 홀라당 빠져서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게 그저 좋은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30이라고 해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다 큰 어른인 줄 알았는데 절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꿈도 꿀 수 있는 어린 사람으로 봐주는 주변 사람들과 어른들 앞에서 괜히 오랜만에 예쁨 받을 수 있는 어린애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내심 즐거웠었거든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5살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더욱 제가 남편에 비해 어려 보여 어린 신부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가 싶어서 괜히 어깨가 들썩이기도 했어요.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건 완전 칭찬이 아니라 욕이자 암묵적인 경고였더라고요. 어리니까 철없이 보이고 어리니까 막대하고 막 부려도 되는 연약한 존재일 것이란 사람들의 시선에서 비롯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눈치채 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저를 마냥 예뻐 죽겠는 막내딸처럼 대해주시던 시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시며 참 다정하게 챙겨주셨어요. 제가 그닥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다른 여자들처럼 살랑살랑 애교를 부리며 다가가 드리진 못했었지만 나름 갖춰야 할 예의를 다 갖추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진심으로 대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한테는 한없이 어린아이라 딸 하나가 진짜 생겨버린 것 같다며 자기 집으로 얼른 호접해서 새로 들어오란 농담을 건네실 정도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고요. 결혼식 올리던 날에도 남편과 함께 손 꼭 잡고서 하객들 인사드리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는 울먹거리며 제게 우리 집 사람이 된 걸 환영한다고 깊은 포옹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제 주변에 있던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까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며 보기 좋아했고요. 하지만 정작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던 투명한 껍질들이 모조리 벗겨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저를 껴안아 주시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결혼식 날 그 포옹은 단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의 쇼였을 뿐이고 실상은 우리가 아는 막장 드라마 속의 시어머니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셨죠. 남들의 눈치와 시선을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늘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반기거나 욕하시며 그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 되곤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 3달 동안은 저희 친정에서 잠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신혼집으로 이사가려는 날짜가 전주인과 잘 협상이 되질 않아서 시간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저희가 친정에서 기다렸다가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죠. 그 집이 참 시중보다 저렴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저희 2사람의 직장에 가깝고 또 인근 주변에 유명한 거리도 있어서 저희 같은 젊은 부부의 생활 반경에 아주 적합한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거든요. 이사날이 안 맞는다고 집을 놓쳐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간 친정엄마가 저희 부부 신경을 써주며 특별히 새 친구와 가구들로 신혼방을 꾸며주셨어요. 그 덕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긴 든다 하면서 무척 흡족해 했었죠. 어차피 하루 종일 바쁘게 밖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서 딱히 저희 부모님을 불편해 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애 때부터 워낙 제 남동생과 함께 농구도 하고 맥주도 마시며 호용호재하던 사이였던지라 집에서 편하게 TV 보고 술 마시며 오히려 더 즐거워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부담 주기 싫어서 일부러 안방에서 TV를 보고 잘 안 나오려고 하시니 본인이 직접 엄마를 데려 나와서는 함께 야식도 시켜 먹고 비위도 맞춰주며 나름 저희 가족들과 가까이 잘 지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모습을 잘 모르던 시어머니께는 그저 나쁜 것들만을 상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연애 때도 안 그러던 전화 독촉을 하시면서 제가 집에 뻔히 있는 줄 아시는 시간에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니? 하면서 남편의 안부를 물어보시더군요. 바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저한테 한 달이 걸쳐 전화를 하셔서는 제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본인 아들 안부를 물으며 아들이 설령 그 집에서 저희 엄마한테 구박을 받고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뻔하게 내비치셨어요. 전화를 자꾸 거는 의중이 파악되자 저도 슬슬 짜증이 밀려왔지만 신혼 초부터 어느 미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트러블을 만들고 싶겠나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은 잘 있다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웃으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죠. 자기 아들 잘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본인 할 말 다 끝났다고 전화를 끊는 분이어서 굳이 아양을 떨며 비비를 맞춰드릴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실 거라 생각해서 좋은 감정들을 쭉 가져오고 있었다가 결혼을 하면서 자꾸만 이런 식의 전화 대화만 오고 간 터라 기분이 조금씩 상해가다 결국 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죠. 여기 사연에 많이 나왔던 말처럼 진짜로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같은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의 3달 동안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자며 보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사위진다고 한상 가득 차렸던 저녁밥을 먹다 결국 결혼식 때보다 4kg나 더 쪄버렸고요. 그 바람에 입던 옷이 안 맞는다며 출근할 때 양복 바지를 못 입겠다고 우픈 투정을 부리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서 양복 한 벌도 얻어 사입었네요. 남편은 정말 저희 부모님께 아들처럼 그리고 제 남동생에겐 형처럼 잘 대해줬고 잘 어울려주는 모습에 저는 남편 보기가 늘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얼른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편한 환경에서 우리 남편 우쭈쭈 해주며 신혼다운 신혼을 맞이해보겠다고 굳은 다짐도 했죠. 그러다 신혼집이 드디어 입주 준비가 완료되었고 저희는 전 주인이 나가자마자 인테리어에 도배까지 싹 다 하고는 예쁘게 꾸며놓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삿날은 저희 부부가 모두 월차를 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찾아오셔서 마무리 집 청소까지 싹 도와주셨고요. 이사를 젊을 적부터 아빠 없이 많이 해보신 저희 엄마는 만능주부 아니랄까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을 치워주셔서 저희 부부가 오히려 할 일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청소까지 다 마무리 짓고는 남편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집 근처 근사한 중식당에 데려가 맛있는 밥도 사줬어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첫날밤을 보낸 다음날, 그날은 정확히 금요일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날 밤에 갑자기 집 주소를 문자를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셨길래 조만간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겠거니 했는데 말도 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출근을 해야 하니 혼자 계시거나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당히 주인이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하신 시어머니.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저희 집인데 안주인도 없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다니. 하루 종일 시어머니 점심 걱정에 간식 걱정에 그리고 뭐라도 마음대로 건드리실까봐 하는 걱정에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계속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고 해놓은 반찬이며 사놓은 음식도 없어서 회사에서 배달앱으로 음식까지 주문해드리고 아주 정신없는 금요일이었죠. 그러다가 퇴근을 해서 후다닥 집으로 가보니 남편도 이미 퇴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뭐라며 하루를 보내셨냐고 하니 한참을 대답을 할까 말까 하시더니 씹으면 너무 매정해 보일까 싶으셨는지 겨우 입을 여신 시어머니는 저한테 핀잔 아닌 핀잔을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출근을 하는 바람에 며느리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하필 남편이 일찍 퇴근을 먼저 했다면서 시어머니 밥을 혼자서 막 차리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부엌에서 밥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또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이고 직장인이 맘대로 회사를 빠질 수도 없는 건데 그간 아들 출근하는 거 보면서 잘 아셨을 만한 분께서 이러시니 좀 당황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밥을 차려내란 뜻인데 어떤 의중에서 한 말씀인지 눈에 훤히 보이니까 다음날이라도 밥을 차려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직장인이니 다음부턴 주말에 찾아와 달라고 그땐 맛있는 며느리 밥 차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곤 곧장 씻겠다며 자리를 피했죠. 안방에 들어가 한숨을 푹 쉬었는데
뒤따라온 남편이 그걸 듣고는 미안하다고 뒤에서 꼭 껴안아줬어요. 본인도 당황을 했는데 전 얼마나 당황을 했겠냐며 제 마음을 마치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제 기분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남편을 봐서라도 시어머니께 철판을 깔고서라도 웬만큼 비율을 맞춰드리자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표정 관리도 잘 못하는 편이고 할 말은 하고 사는 편인데 왜인지 상대가 시어머니다 보니 저도 쉽사리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이게 바로 며느리의 책임감이구나. 결혼의 현실이구나 싶었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집이 가까운 것도 쉽게 찾아올 만한 이유가 되었고요. 설렁설렁 산책할 겸 여행하는 기분으로 지하철을 타고는 저희 집에 찾아오시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가 모두 출근해 있는 와중에 집에 멋대로 찾아오셔서는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며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집에 이미 도착을 해서는 어디 갈 곳도 없이 현관문에 서 있다고 하시니 저희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별 수 있나요? 그래서 싫은 거 무릅쓰고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렸고 저희 어머님은 또다시 안주인도 없는 집에서 하루를 내내 계셨죠. 뭐라고 계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회사에서 내내 어머님 걱정에 안부 연락을 드리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거나 냉장고 음식 가르쳐드리면서 신경을 썼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한 3주 전이었나? 이번엔 시어머니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를 놀래키셨어요. 무작정 집에 오셨던 것은 아닌데 대뜸 본인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겠다며 전날 잠들기 전 갑자기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남편이 아닌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는 시덥지 않은 말들을 하시면서 자꾸만 내일 뭐하냐,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니 결국 막판에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다가오는 본인 생일을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코로나로 불안하니 집안에서 해먹자며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 친구들을 데려가도 되겠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글을 쓰면서도 열이 팍 받는데요. 그 당시는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해에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시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제가 차려준 생일상을 먹고 싶다 하신 것부터 시아버지와 단둘도 아닌 본인 친구분을 데리고 무작정 예고도 없이 다음날 찾아오시겠다니 제 회사는 어쩌고 생일상을 준비할 제 시간은 어쩌냐 말입니다. 남편 저녁상 차리는 것도 매번 뭘 만들어줘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신경이 쓰이는 와중이었는데 집들이도 안 한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시는 어머님들의 밥상을 차리니 오밤중에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만큼 놀래서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약속을 취소하라는 말을 하기 딱 직전까지 화가 나 있었고 저는 그걸 구태여 말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생신 때문인데 이번에 잘못 보였다가 평생의 결혼 생활이 시어머니께 구박을 받으며 살 것만 같았거든요. 제 결혼 생활을 위한 일종의 아부를 두 눈 꼭 감고 부려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회사에 반차까지 써서는 점심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집에 왔습니다. 겨우 반나절 일했는데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 당연했고 급하게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요리할 부담감에 정신이 미쳐서는 앉은 자리에서 내내 다리를 떨다 왔어요. 급하게 집 오는 길에 마트에서 한가득 장도 보고 어머님 친구분들이 모두 약속을 오후 5시로 잡아두신 바람에 최대한 시간 안 들이고 후다닥 끝내버릴 수 있는 것들로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감자와 유행하는 중국 당면까지 들어간 갈비찜에 싱싱한 조개가 들어간 시원한 미역국, 손 많이 가는 잡채, 그리고 요즘 집들이 인스타에 많이 나오는 토마토 모짜렐라 카프레제까지 메인부터 자잘한 음식까지 모든 걸 다 푸짐하고 예쁘장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뒀던 오후 4시에 뜬금없이 어머님을 포함한 친구분들이 우르르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집 구경을 하겠다고 집에 오신 겁니다. 살다 며느리 집을 구경한다고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오는 시어머니는 정말 처음 봤어요. 한 4~5명이라더니 어머님을 포함해 총 8분의 동네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고 그분들은 제 허락도 없이 안방을 오고 가며 침실 구경도 하고 침대가 좋나 누워보기도 하시고 심지어 오는 길에 개똥을 밟아버렸다며 화장실로 신발을 들고 가셔서는 바닥에서 신발창에 묻은 개똥을 닦으신 친구분도 계셨어요. 어느 곳 하나 집중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인 분위기였습니다.
급하게 식탁 위에 놓아뒀던 음식들을 거실에 펴놓은 상에다가 옮겼어요. 신혼집이라 수저가 그리 많지 않아서 급하게 배달음식 몇 번 시켜 먹다 받은 나무젓가락을 놓았고요. 나름 긴 상에 요리가 아주 꽉 차게 채워 진열을 했습니다. 어머님들도 막 맛있겠다고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계속 뚱하게 계시더라고요. 뭐가 내심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혹시 생일상인데 생일 케이크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케이크까지 딱 올려다 놨는데 그래도 계속 표정이 뚱해 있으셨죠. 어머님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좋은데 전 며느리긴 며느리인지 계속해서 우리 어머님 표정만 보였고 뭔지 모를 눈치에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는데 잘 먹고 있다가 중간쯤 어머님이 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첫마디를 딱 내뱉으셨어요. 이게 다 풀떼기 아닌 뭐냐고 말입니다. 아니 가운데에 큼지막한 갈비도 있는데 주변에 고기 안 들어간 요리들이 있다고 이게 다 풀떼기라던 시어머니. 속상하더군요. 잡채 안에도 고기가 들어있었고 미역국에는 소고기보다 비쌌던 조개가 들어있었는데 뭐 일이 극단적인지 고기가 없다시는 우리 어머님. 순간 어이가 없는데 더 웃긴 건 주변의 어머님들의 분위기가 그 순간부터 싹 변해버렸단 겁니다. 마치 어머님과 같이 작당이라도 미리 했었다는 듯이 어머님이 야채밖에 없다는 하소연하니 다른 어머님들도 그 순간 맛있게 먹던 걸 자제하고는 그러고 보니 고기가 가운데 갈비찜밖에 없었네 하면서 저한테 핀잔을 주셨어요. 며느리가 정성을 덜 쏟았다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기분이 더럽잖아 하고 말입니다.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잘 보이려고 애쓴 제 노력이 한순간에 개차반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글쎄 카프레제에 있는 토마토를 집어서는 이게 토마토 자르고 치즈 자르고 해서 테트리스를 해놓은 거냐며 음식 갖고 장난쳤다고 옆 친구분들을 보고선 막 자지러지게 비웃더라고요. 그게 뭔 요리인 줄은 아시는 건지 알고서도 이걸 테트리스라고 비꼬셨던 건지 며느리 노릇하기 정말 힘들더군요. 확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었고 해봤자 결과가 이 모양이니 의욕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혼자 일어나서 상차림을 다 치워냈어요.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어이없다며 절 째려보고 있는데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는 음식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서 부엌 싱크대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웅성웅성대며 친구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쫄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따라와서는 집에서 진상짓도 하고 제 길을 죽여보려고 오셨다가 며느리가 예상치 못하게 세게 나와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시선들을 즐기며 보란듯이 시어머니 상차림들을 모조리 싱크대에 버려버렸고 마지막에 생일 케이크를 참아 시어머니 면상에 던지지 못해 부엌으로 들고 가다가 아우씨 하면서 괜히 혼자 성질을 부려보다 바닥에 확 내리꽂았어요. 진짜 사방으로 생크림을 와장창 튀겨버렸고 심지어 거실에 놓여진 상 바로 옆까지 생크림이 파편 터지듯 퍼져선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마치 중고생들 일진처럼 껄렁껄렁한 태도로 입에선 욕만 안 나왔을 뿐 생일잔치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생일 케이크 초도 못 불었는데 그걸 며느리란 애가 바닥에 내팽겨 던져버리자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로 벙찌도 못해 겁을 먹으셨더군요. 괜히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더 발광하시니 제게 저거 아주 도르년이네 하며 결국 욕을 하셨어요. 아주 걸쭉하게 말입니다. 결국 전 상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시어머니가 무시한 카프레제 담긴 그릇을 들고는 확 다 부어버리는 신용을 해서 1차로 시어머니를 깜짝 겁먹게 한 뒤에 손으로 하나하나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집어서는 머리 위에서 볼싸다고 하듯 찰싹찰싹 그 뺨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소리가 어찌나 찰지고 딱 달라붙던지 던지는 그립감과 촉감이 아주 예술이더군요. 맞는 자신이 쪽이 팔렸는지 급하게 친구들을 밀어내며 빨리 집을 나가라고 막 쫓아내기 시작하신 어머님. 본인도 며느리한테 그딴 취급을 받는 꼴을 친구들한테 보이기가 카프레제를 맞아가면서도 싫으셨나 보더군요. 저요?
친구분들이 집을 미쳐 빠져나가시기 전에 보란듯이 그들 옆을 지나쳐 시어머니 앞으로 가 컵라면 하나를 딱 놔드렸습니다. 친히 거실장 뒤에 있는 전선에 전기코드까지 연결해서는 식탁 위에 전기포트까지 딱 올려놔드렸어요. 생일인데 고기 반찬 없어서 속상하셨냐며 마침 집에 있던 우육탕 큰 삽을 드시며 고기맛 좀 느껴보라고 약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걸 보고 친구분들 중 한 분은 심지어 웃기다고 풋 헛웃음을 지어 보이셨고, 그 바람에 다른 친구들은 죄인 마냥 그분을 끌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가만히 겁먹고 얼어붙어서 망구석처럼 자리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닦으며 집을 나가셨어요. 신발 신는 시어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드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얻을 거 얻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어머님은 흔히 찾아오시던 발걸음도 끊으신 채 온전히 잠수를 타시며 계십니다. 남편한테도 겁먹고 연락을 못하고 계신 건지, 남편은 제가 그날 무슨 소동을 벌였는지 일도 감을 못 잡고 있고, 그 덕에 전 사실 신혼집에서 신혼다운 기분을 다시금 만끽하면서 회사에서도 제 일에 집중만 한 채 잘 지내보고 있는 중이고요. 며느리한테 쫄아버린 시어머니를 나중에 다시 어떻게 만나야 하나 좀 깔깔하긴 한데, 제가 쫄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쫄아서 잠수를 타신 거니 끝까지 뻔뻔하게 고개 들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리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센 며느리 노릇하는 것도 은근히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